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가 다시 한번 박항서 매직의 신드롬에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에서 동남아 축구 라이벌 말레이시아를 2대1로 꺾고 조 1위를 차지하며 베트남 축구 역사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의 쾌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베트남 언론들은 일제히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칭송과 함께 재계약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팬데믹으로 암울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박항서 감독이 큰 기쁨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재계약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팬데믹 사태로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불편한 심기까지 만들어냈던 베트남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박항서 감독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대해 칭송을 하기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박항서 감독이 말레이시아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베트남에서 해야 할 임무는 거기까지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충격의 발언으로 베트남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박 감독의 발언에 파장이 크자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소속사에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하였죠. 일부 베트남 언론에서는 아직 2차 예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종 예선 진출은 당연하고 베트남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박 감독 취임 이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고 계약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거둘 수 있는 성적이 현실적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둔 성적에 대한 만족의 발언이었다며 박 감독의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폭탄 발언을 접한 베트남 국민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항서 선생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박 선생님의 지도와 의지력은 지금의 베트남 축구 업적을 만들어냈다. 박항서 감독이 만일 떠난다면 베트남 축구가 예전의 동남아 변방의 축구로 다시 돌아갈까봐 두렵다 등등의 매우 걱정하는 반응 일색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뤄낸 성과가 너무나 눈부신 것이었는데요. 2017년 베트남의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은 박항서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고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이어 펼쳐진 베트남 국가대표 경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그의 포부대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축구계의 최강자로 올려놓았습니다. 파파 리더십 베트남 축구의 고결한 선생님이라 불리우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에 이어 우호훈장까지 받으며 베트남의 국민영웅으로 칭송받았었죠.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는 2018년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동남아시아 축구의 왕자 자리로 인정받는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10년 만에 달성하였습니다. 또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베트남을 8강에 진출시켰고 2019년 열린 동남아시안게임에선 무려 60년 만에 베트남에게 금메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마법사 같은 박 감독의 매직에 베트남은 그야말로 박항서 신드롬에 휩싸였었죠. 베트남 총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박항서라는 이름을 모르는 베트남인들은 없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연이은 놀라운 결과물에 대한 환호는 2020 AFC 대회 탈락으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인정과 지지는 베트남인들에게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감독 부임 이전에 절망의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던 과거 베트남 축구의 상황을 그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급부상한 건 사실이지만 아시아 전체에서 따지면 강한 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축구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냉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언론들은 과거 그들의 현실을 망각한 듯 한 번의 실패에서부터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에 작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었는데요. 평소 직설적인 화법과 다소 투박스런 그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직업 특성상 기사 쓸거리를 작성해야 하는 본분의 역할은 있지만 최소한 그에 대한 당위성은 전제가 되어야 함이 기자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이죠. 박항서 감독은 작년 베트남 언론들에게 경기 전 알려준 선발 오더를 경기 시작 전까지는 유포하지 말라며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은 냉정하게 따져볼 때 약한 전력임을 박 감독 본인도 잘 알기에 상대팀에 맞춰 전력을 극대화시켜 짜놓은 선발 오더를 베트남 기자들이 미리 유출시키는 것에 대한 당연한 불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기자에게 인터뷰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사와 이름을 밝히고 질문을 하라고 할 정도로 베트남 언론사들의 태도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장면들도 자주 포착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언론과의 사이가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엔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중 하나인 베트남넷에서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왜 할 수 없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었는데요. 감염증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베트남이 준 기회를 잡아 부와 명예를 거머쥔 박항서 감독도 어려움에 동참하는데 외면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단순한 연봉 삭감을 뛰어넘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은 이미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각종 우승 포상금 및 거액의 격려금을 기부로 환원한 바도 있으며 베트남 축구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베트남 언론의 이 같은 기사에 저희는 의도가 깨끗하지도 않았죠. 기사에서 주장의 당위성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을 제시했었죠.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 출신인 니시노 아키라 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고통 분담을 위해 팬데믹 기간에 연봉 50%를 삭감했다며 박 감독도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도 하였는데요.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니시노 태국 신인 감독의 연봉의 절반 수준도 못 받고 있었던 박항서 감독에게 요구하는 질문의 태도와 예의가 너무 없었던 작년의 지난 상황도 있었죠. 예의 없었던 베트남 기자의 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외로 당시 베트남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기자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건가? 연봉 삭감 요구가 끔찍하고 짜증난다. 그런 질문을 한 기자가 누구인가? 너무 아마추어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개념 없는 질문에도 옹호하는 여론도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언론에 자유가 있다. 급여도 예산으로 지불된다. 모든 베트남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 물어보는 언론인이 뭐가 문제인 건가? 불합리하지만 그게 기자의 일이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정작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태국 일본인 감독 니시노는 그동안의 형편없는 성과에 현재 경질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2019년 11월 베트남 축구협회와 3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1 옵션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2년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1년 1월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 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각고의 노력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역대급 선전은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의 영웅으로 만들어 두었죠. 하지만 지난해 팬데믹 발발과 2020 AFC 대회 탈락으로 인해 베트남 몇몇 매체들이 박 감독은 왜 연봉 삭감을 하지 않느냐는 기사를 올리며 논란을 일으키며 돌변했던 상황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 발발 직후 매몰차게 한국인을 추방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베트남과 최근 백신의 비용을 한국의 기업에게 부담케 하는 베트남의 일련의 무렴치한 상황은 박항서 감독의 향후 거취에 있어 충분히 참고해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세상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